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닥 진짜 모처럼 이렇게 강하게 올라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그리고 두 분이 꼽은 특징주 오늘장 정리까지 쭉 이어서 함께 해주시죠. 첫 번째는 종목 OX입니다. 먼저 눈에 띄었던 게 물류 대란이라는 이슈를 저희가 지난번에 이슈의 제공에서 다뤄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솔 로지스틱스가 물류 대란 해소 국면에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오늘 올랐는데요. 두 분이라면 이 종목에 투자하시겠습니까? OX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X로 일치가 됐어요. 안 그래도 오늘 18% 넘게 급등하다가 현재는 한 8%의 상승 윗꼬리가 달린 상황인데 한솔 로지스틱스 왜 이번 이슈로 인해서 반사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물류 대란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만약에 좀 시장에 이슈가 됐었더라면 한솔 로지스틱스 외에도 뭐 CJ 대한통운이라든지 현대글로비스 같이 같은 동종업계 기업들이 같이 한번 좀 상승세를 이어갔을 텐데요. 네. 사실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는 좀 개별적인 이슈를 좀 오늘 장 초반에 강하게 움직였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공급난에 대한 대란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 거론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삼성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한솔 로지스틱스가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좀 단기적이고 너무 개별적인 이슈가 시장에서 좀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인 섹터 면에서의 움직임은 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확인하시면서요. 이미 지금 윗골이 달고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추가적으로 들어가신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추세를 더 지켜보시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솔 로지스틱스 네. 개별적인 이슈, 그러니까 삼성과 관련한 물류에서 우리가 종목을 꼽아봤는데 하루의 상승, 단기 상승에 그칠 것이다라고 두 분은 보신 것 같네요. X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 특징주 FNF 살펴볼게요. 대단합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도 올랐고 시장이 상승할 때도 오르고 있습니다. 신고가 랠리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두 분에게 OX 여쭤보도록 하죠. OX 나뉘어졌는데 FNF가 MSCI 지수 편입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벌써부터 외국인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도 담아가고 있는데 네. 이제는 보내줄까요? 그렇죠. 너무 쉬지 않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너무 쉬지 않고. 근데 네. 많이 쉬지 않긴 했어요. 네, 그렇죠.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의류 패션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처럼 자산 가치 대비 거의 20배 가까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쯤 돼서는 우리가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 이제 보유자분들이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찾아가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F&B 같은 경우에는 이 캐주얼, 스포츠웨어 중심의 패션 의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MLB나 그리고 아웃도어 브랜드 디스커버리 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자체 개발 애슬레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 스트레치 엔젤스를 론칭을 하면서 이제 자체 브랜드까지 가지면서 그 매출 캐파가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슬슬 한 90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90만 원대에 올라온다면 매도해보자 의견 주셨고요. 반대로 염정 팀장님은 여전히 5예요. 사실 가격적인 부담은 차트를 보면 느껴져요. 하지만 우리가 더 기대해볼 수 있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FNF의 실적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사실 지금 지수와 전혀 상관이 없이 FNF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거의 조정 없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증권사의 목표 주가도 어느 정도 좀 근접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매도 사인이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FNF의 성장성에 대해서 저는 일단 오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좀 조정이 오히려 좀 이렇게 있을 때는 다시 좀 재매수 관점으로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FNF의 일단 외형적 성장이라고 한다면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성장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의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약 30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다라는 점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면세점에 대한 매출액이 만약에 증가할 경우에
이보다 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3분기 실적 역시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겠지만 앞으로의 추후 성장성 여부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테일러메이드에 대한 인수 부분도 점차적으로 이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높은 부분은 맞지만 성장세에 대한 부분은 의심할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매수 관점이라기보다는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조정이 있을 때 오히려 다시 한번 좀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타 의료주들이 사실 이렇게까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FNF는 독보적으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와 상관없이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나뉘어졌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세 번째, 한국 BNC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코로나19 관련주들이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치료제 모멘텀 유효한가요? 두 분이라면 이 종목 투자하시겠습니까? OX로 확인해 주시죠. X입니다. 한국 BNC가요, 오를 때는 급등이고요. 떨어질 땐 급락이에요. 다시 말해서 변동성이 너무나 큰데 오늘도 저희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이 종목으로 단타를 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네. 약간 단타꾼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X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이 종목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세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단타 정도는 칠 수 있지만 여기서 많이 올라갈 줄 알고 약간 스윙격이나 중장기격으로 가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고점이 7만 원대에서 지금 한 2만 1,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금 한 3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주가 위치도 자산 가치 대비 한 60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어요. 보통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 50배 정도면 고점을 형성하는데 이 종목은 더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고평가기 때문에 추후에는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종목이 부각받은 이유가 대만의 버섯 안트로디아 캄퍼라타에서 생산된 유비퀴논, 즉 이 안트로퀴노놀이 이 광범위한 좀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부각을 받았었고 지난 4일 국내 유통 판매 독점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더욱더 부각을 받았었죠. 하지만 충분히 그 이슈적으로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고 혹시 혹여라도 보유하신 분들은 33,000원 이탈 시에는 전량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이 한국 BNC 너무 무서워 이러다 다 죽어라고 글 올려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한국 BNC가 갖고 있는 강점을 보고 투자하신다면은 저희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단기적으로 수급으로 그리고 주가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투자하시는 거라면은 조심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도 의견 더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특징주 다뤄봤고요. 이번에는 장이 마치기 전에 두 분이 직접 매수하고 싶은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감에 산다 이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와 위드 코로나예요. 확실히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네. 뭐 최근에 시장 빠지면서 부침을 겪긴 했지만 제2의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네, 결국은 빠르게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된 정책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오늘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오늘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일부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안 오른, 지금 못 오르고 있는 또 종목군 섹터가 있거든요. 예, 위드 코로나 쪽에서 항공주 쪽입니다. 네, 항공주가 먼저 움직였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네. 다시 받았죠. 반납했는데 일부 상승을 한번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 그냥 배터리도 아니고 리튬 인산철을 넣으신 이유가 있나요? 네, 최근에 지금 니켈 가격과 그리고 코발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네. 기존 배터리사들이 상당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좀 눈을 돌린 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안정적이지만 일단 니켈보다는 조금 이게 출력 면에서 다소 좀 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개발을 한다면 충분히 자동차 배터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SK 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온이 현재 이 배터리를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SK 에너지 솔루션도 여러 가지 개발 대안 하나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탑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쪽 관련 섹터가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옆에서 계속 종목명 말할까 봐 조마조마 했는데 알겠어요. 네. 두 분의 종목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위드 코로나, 항공하면 대한항공 떠오르죠. 그리고 파워넷을 갖고 오셨는데요. 대한항공이 최근 말씀하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승할 때 네. 쉬었어요. 네.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대한항공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사실 대한항공, 항공주가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맞아요. 우려입니다. 이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유가 상승, 항공 쪽에서 유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부분이 비용적인 면에서 좀 비용이 올라갈 것이다. 그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그 마진이 조금은 좀 감소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보다는 저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수혜가 좀 더 강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3분기 실적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요. 사실 대한항공은 2분기 역시도 사실 유일하게 항공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3분기 역시도 시장 컨센을 일단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화물 운송에 대한 부분이 가장 강하게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이제 4분기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객에 대한 수요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비용 리스크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한 3만 원대까지 거의 내려왔습니다. 지금 다른 위드 코로나 종목들이 오늘 반등에 나섰고요. 그에 대한 사실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항공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급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아직은 좀 불안정성은 좀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반등의 신호 때 이제 추익을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3만 원 초반 가격대면은 접근해 보시기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빠진 최근 전고점이 3만 5천 원까지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상승을 했다가요. 다시 이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 전고점이 3만 5천 원을 이제 뛰어넘는 연말에는 3만 5천 원을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만 8천 원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만 7천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 상승 때문에 다른 위드 코로나 관련주 대비 최근에는 부침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 3만 8천 원, 손절가 2만 7천 원으로 오늘 공략해 보겠다 하셨고요. 저희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야기 들어볼게요. 파워넷이네요. 네, 파워넷입니다. 파워넷 같은 경우에는 전력 변환 장치를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대다수의 매출이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생활 가전 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쪽도 이 관련 장치를 현재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해 5월 중국 배터리 셀 전문 기업인 셀과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고 이 중국 셀의 원통형 LFP 배터리 한 개 모델에 전기전자 국제 인증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배터리팩 모듈을 이제 본격적으로 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리튬 인산철 관련 섹터에서 충분히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일단 최근 이 배터리 쪽하고 연관된 종목들은 자산가치 이상 다 전부 다 상당히 많이 급등이 나온 반면에 이 파워넷 같은 경우에는 관련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총계 757억 대비 시가총액 858억으로 다른 배터리 관련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월봉상 큰 흐름을 주지 않고 지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슈적으로 인한 시세 상승력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적 전략은 현재 5,2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쭉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은 조금 밑에 4,860원 정도 잡아드리고 단기적 목표가는 5,580원이지만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 유지 가능합니다. 파워넷 목표 주가 5,580원, 손절가 4,86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장 마감 정리해 볼까요?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특히나 코스닥의 강한 반등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단기 저점으로 2,900선을 겨우 지켰습니다. 2,900선을 바닥을 단기적인 바닥을 좀 확인을 하고 이제 반등에 나섰고요. 코스닥 역시 920선을 바닥으로 하고 지금 크게 반등이 올라왔다는 것은 일단은 코스닥 쪽의 반등세가 크다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 쪽이 워낙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시장의 분위기는 역시나 이제 대형주 중심의 시장보다는 중대형주 또는 중소형주 쪽으로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투심이 좀 몰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전략을 세우신다면 대형주 쪽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좀 포트폴리오 내 대형주 중심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중대형주 쪽으로 좀 옮겨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은 바닥을 확인했다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시장의 불안정성은 존재하고 있고요. 오늘 그 악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은 시장에서 받아들여 가면서 반등을 시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연말까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이제 원재료가의 상승, 오늘 같은 경우는 비철금속 관련해서 뭐 알미늄이라든지 구리 쪽에 대한 원자재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인플레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지만 항상 좀 투자에는 조금 너무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이제 관망과 단기적인 전략 그리고 수익 면에서는 조금은 좀 짧게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연말까지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정식 대표님의 오늘장 정리도 체크해 볼게요. 네, 뭐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고요. 역시나 시장 일정 부분 기본적인 기술적 조정력 받고 반등이 잘 나타나고 있고 오늘 장 초반 수급은 조금 안 좋았는데 오후장 들어가면서 외국인이 또 선물을 매수해주고 기관이 또 현물을 매수해주면서 어제와 비슷한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코스닥은 988선까지 반등력이 잘 나타날 모습이고요.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070선에서 3,050선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력 잘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언급드린 포인트가 만약에 강력하게 돌파가 된다면 조금 더 시장의 반등력은 잘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시장 리스크, 뭐 테이퍼링, 11월 중순 또는 이 원자재 가격 상승력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이런 화폐 가치 급변동, 즉 미국의 디폴트로 인한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테이퍼링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테이퍼링이 들어가면 자연스레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히면서 또 내년 정도 또 금리가 또 인상이 되기 시작하면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도 3분기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지금 뭐 삼성전자부터 포스코까지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양호한 이상 안정적인 시장 상승력, 시장의 지금 그 강력한 상승력보다는 어느 정도 유지 가능성이 한 내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양시장에 대해서 마감 상황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여기서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